요즘 국내 증시 정말 뜨겁죠? 그런데 해외 주식으로 대박 나신 분들 마음 한구석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세금 어떡하지? 이 고민이요. 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해외 주식 투자자분들 머리 제일 아프게 하는 그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빵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결이 뭔지 제가 아주 샅샅이 파헤쳐 드릴게요. 자, 모든 고민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장, 국내 주식이랑 미장, 해외 주식, 이 둘의 세금 매기는 방식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오늘 우리가 얘기할 RIA, 국내 시장 복귀 계좌입니다. 와, 이 표 보세요.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 같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팔아서 돈 벌어도 양도세는 사실상 0원이잖아요. 근데 해외 주식은 얘기가 완전 달라요. 1년에 250만 원 넘게 벌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려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러니 서학개미 분들이 세금 얘기에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양도소득세라는 게 정확히 뭔지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1년 동안 해외 주식 팔아서 번 돈을 싹 다 합쳐요. 거기서 250만 원은 기본으로 빼주고 남은 돈에 대해서 22%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크면 클수록 이 세금 부담이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죠. 아직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자,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해외 주식으로 딱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기본 공제 250만 원 빼고 남은 750만 원에 대해서 22%, 계산해보면 무려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적은 돈이 아니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딱 내놓은 겁니다. 뭐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투자자들 돈을 다시 국내 증시로 끌어들여서 시장도 살리고 투자자들 세금 고민도 덜어주겠다. 이거죠. 그 해결책 이름이 바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줄여서 RIA입니다. 정부가 하는 얘기는 아주 심플하고 강력해요. 지금 해외 주식 팔고 그 돈으로 다시 한국 주식 사세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양도세 저희가 그냥 없던 일로 해드릴게요. 와, 이거 정말 솔깃한 제안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RIA라는 건요, 그냥 세금 깎아주는 쿠폰 같은 게 아니에요. 일종의 특별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핵심은 뭐다? 해외 주식을 바로 이 계좌 안에서 팔고 그 돈으로 다시 이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을 사야 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죠. RIA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규칙이랑 한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감 기한,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 4단계입니다. 첫째, RIA 계좌 안에서 갖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판다. 둘째, 그 판돈을 원화로 바꾼다. 셋째,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이나 펀드를 산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별표 5개. 이렇게 산 국내 주식을 최소 1년은 꼭 들고 있어야 해요. 이건 정부랑 하는 일종의 약속 같은 거죠. 이 약속을 지켜야만 세금 면제 혜택이 최종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우선 한도는 한 사람당 파는 금액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그리고 아무 주식이나 되는 건 아니고 작년 12월 23일 이전에 이미 갖고 있던 주식만 해당돼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행인 건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어디든 상관없이 모든 해외 주식이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혜택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착순 셈이죠.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이득이에요. 보세요. 1분기, 그러니까 3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를 100% 전부 면제받아요. 대박이죠? 근데 2분기로 넘어가면 80%, 하반기에는 50%로 혜택이 팍팍 줄어듭니다.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얘기죠. 자,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 한 투자자가 있다고 칩시다. 오랫동안 묵혀뒀던 해외 주식이 대박이 나서 매매 차익으로만 3천만 원이라는 아주 큰 수익을 냈어요. 만약 이분이 RIA를 전혀 몰랐다,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천만 원 수익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뺀 2,750만 원에 대해 22% 세금, 계산하면 무려 605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투자자가 1분기 안에 RIA를 통해서 주식을 팔았다면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0원입니다. 빵원, 605만 원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RIA의 진짜 힘입니다. 정말 마법 같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나도 이걸 써야 할까?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오랫동안 묻어둬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그러니까 아직 팔지 않은 미실현 수익이 큰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럼 무조건 예스입니다. 왜냐? 수익이 클수록 아낄 수 있는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요. 두 번째, 내 전체 투자 자산에서 해외 주식 비중이 너무 커서 이거 좀 불안한데, 분산 좀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이 진짜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금 걱정 없이 수익 실현하고 그 돈으로 국내 자산에 재분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RIA 쓰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규칙이랑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전략까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진짜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이 큰 혜택을 날릴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런 정말 제일 중요한 경고예요. 혜택 받고 싶다고 지금 당장 쓰던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냅다 팔면 땡! 안 됩니다. 반드시 기존 주식을 RIA 계좌로 옮긴 다음에 그 계좌 안에서 팔고 환전하고 국내 주식 사는 것까지 다 끝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꼼수 부리면 안 돼요. RIA로 세금 혜택은 받으면서 다른 계좌로 슬쩍 해외 주식 다시 사는 분들, 그러면 그 산 금액만큼 혜택이 줄어드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 그럼 국내로 가져온 그 소중한 돈으로 뭘 사면 좋을까요? 물론 해외 시장의 성장성을 일부 포기하는 결정일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전략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뭘 사야 할지 너무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장 전체에 골고루 투자하는 거죠.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ETF 같은 거요. 이게 가장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 요즘 국내 증시를 이끄는 핫한 주도 업종들, 예를 들어 반도체, 방산, 로봇, 조선 같은 분야의 대표 종목들을 한번 깊게 파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RIA라는 아주 강력한 절세 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투자 포트폴리오는 지금 건강한가? 혹시 세금 때문에 계속 미루고만 있던 리밸런싱이 필요한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